2020년 4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이제 월화수 3일밖에 없어요. 그렇죠? 30일은 휴장이고 5월 1일은 이제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고, 그렇죠? 그럼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고, 다음 주도 화요일이 어린이날로 휴장이니까 사실상 연휴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연휴를 앞두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연휴를 앞둔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연휴가 시작되는 마지막 거래일에는 종가 부근에서 시장이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을 타고 가고 있는 시장인 건 맞아요. 근데 여전히 기술적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때 개인 투자자가 지금처럼 그런 것들을 잘 받아주면서 밀어 올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이번 주 시장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증시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미증시는 시작은 좀 부진했습니다만 결국은 렘데시비르 임상시험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소식. 그 다음에 국제유가 반등에 의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이제 국제유가가 반등했다가 다시 또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WTI 같은 경우 10달러 거의 중반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서 유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좀 약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5월 달에 그 5월 만기 5월물 WTI 마이너스를 봤어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트레이더들이 5월물에서 6월물로 갈아타지 않고 7월물로 바로 넘어갔다. 이런 소식도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유가에 대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이너스까지 봤기 때문에 사실상 어, 유가에 대한 투자 심리는 최악이에요. 오히려 이게 역설적으로 유가의 반등을 만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셔야겠죠. 다만 지금 이제 원유 관련된 ETN이나 뭐 ETF 이런 걸 사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하방에 대한 내성은 생겼기 때문에 유가가 반등할 것으로 난 확실히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정유주에 좀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미증시의 반등은 이제 그 렘데시비르 임상 조기 종료 기대 플러스 유가 반등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렘데시비르 임상 결과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순 사이 정도에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또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미국에서는 그 6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관련된 추가 예산 지원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에 안정감을 준 것으로 보여져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강력한 부양책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유지시켜 주느냐. 두 번째는 이렇게 추락하는 유가 관련해서 어떠한 대응책을 잘 짤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부분에 따라서 미증시가 향후 방향성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흐름 자체는 좋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그냥 우상향 추세입니다. 이거는. 60일 이평선이 지금 위에서 내려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요걸 뚫어냈고 마감을 한다면 다음 주까지도 기대감이 있는 것인데 요번 주에 여기서 그러니까 1930 정도에서 막힌다면 다음 주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인 전략은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하잖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 개인만 사잖아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는 자연스럽게 코스닥 중소형주에 더 쏠립니다. 그런 경향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개인만 매수하는 장이 된다면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가 코스피 종목보다는 강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가정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있어요.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코스닥은 낙폭을 거의 다 돌렸어요. 거의 80% 정도까지 돌렸잖아요, 낙폭을. 보시면 낙폭에 그쵸 62% 여기니까 80% 정도까지 돌렸어요.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담은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개인이 지금처럼 강력하게 매수하는 기조가 조금만 약해지면은 시장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시면서 개별주에 집중 그리고 종목 늘리지 마시고 종목 압축 매매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죠. 이번 주는 이제 주요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FMC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ECB도 있고요. 그 다음에 BOJ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FOMC, ECB, BOJ 굉장히 많은 회의가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ECB에서는 이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언급 어떻게 하는지를 보셔야겠고, ECB 회의에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역시 동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유동성 확대 정책을 내놓는지 여부가 관건이에요.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 BOJ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 이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이후에 열리는 회의죠. 그래서 역시 공식적인 일본 경제 전망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통화정책 회의 결과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1분기 GDP입니다. 지금 기대감은 없어요, 그렇죠?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4% 역성장입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정도만 역성장을 하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겠고, 개인적으로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4월 수출 지표.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우리 장은 휴장일 때 발표가 돼요. 이게 3월까지는 견조했던 수출이 4월부터 조금 꺾이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꺾이는 수출 지표가 조금 이제 더 꺾인다. 그러니까 수출 부진이 확산된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 일단 시장에는 좀 악재일 수 있겠죠. 때문에 4월 수출 지표가 얼마나 이제 나쁜지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이번 주도 정책 수혜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 한국판 뉴딜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일자리 혹은 또 언택트 관련된 산업 육성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IT 인프라 관련주라든지 뭐 빅데이터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을 꾸준히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이제 일정 부분 현금 비중 유지하면서 좀 압축 매매 하시고요. 조금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책 모멘텀이 어디로 흐르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성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